만년 2부 리그 출신의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레스터시티와 8부 리그 출신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제이미 바디. 바디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도 마무리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20-21 시즌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9-20 시즌 마지막 경기의 아쉬운 결과로 인해 최종 순위 5위로 마감했던 안타까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레스터시티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다시 한번 데자뷰와 같은 악몽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FA컵에서는 우승하며 기적의 동화 시즌2를 재현했지만 리그에서는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가입 시 추천인 코드 터치를 기입하시면 500만 볼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빅6 다음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시즌을 시작한 레스터시티. 그 기대 이상으로 개막전부터 3연승을 거두며 파죽지세의 기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3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는 PK 2골을 포함하며 바디가 해트트릭을 기록, 무려 5대2 대승을 거두기도 했죠. 하지만 이어진 두 경기에서 웨스트햄과 아스톤 빌라에게 각각 0대3, 0대1로 패배하며 상승세가 꺾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레스터시티는 어느 팀에게도 이길 수 있고 어느 팀에게도 질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꼭 잡았어야 할 경기들에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죠. 전반기가 모두 종료되었을 때 레스터시티는 12승 2무 5패로 3위. 이때까지는 잠시라도 종종 1위에 자리하기도 하며 우승권에만 머물러 15-16 시즌 기적의 동화가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맨체스터 시티전을 포함해 첼시, 토트넘, 아스날을 상대로는 승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는 무승부를 기록. 비록 리버풀에게는 0대3으로 패하기는 했지만 빅6 상대 4승 1무 1패라는 성적으로 그들의 우승 도전이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제이미 바디는 비록 최전성기 퍼포먼스만큼은 분명 아니었지만 전반기에만 11득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바디의 득점 이외에도 레스터시티는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차세대 에이스의 맹활약과 유리 틸레만스, 윌프레드 은디디, 웨슬리 포파나, 찰라르 쇠웬지 등 전 포지션에 걸쳐 많은 선수들이 맹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곧 과거처럼 레스터시티가 바디에 의존하는 팀이 아닌 팀 자체로서 충분히 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최고의 분위기에서 후반기를 맞이한 레스터시티. 하지만 후반기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압도적인 스쿼드를 바탕으로 다른 팀들과 승점차를 벌리며 단독 선두로 질주했고 뒤를 이어 2위로 자리 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밀리며 우승 경쟁에서는 점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의 다음 목표는 최소 4위 이상의 순위, 즉 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였죠. 결국 시즌의 마무리로 향하는 시점에서 맨체스터의 두 팀은 1, 2위를 사실상 확보했고 3, 4위 두 자리를 놓고 감독 교체 이후 전혀 다른 팀으로 변모한 올 시즌 유럽 챔피언 첼시,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리버풀, 그리고 레스터시티까지 세 팀이 경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시즌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두 팀보다 높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 4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34라운드 사우스햄튼전 1대1 무승부, 그리고 35라운드 뉴캐슬전 2대4 패배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총 3경기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비록 레스터시티는 첼시와 리버풀보다 순위와 승점이 높았으나 남은 3경기가 바로 맨유 원정, 첼시 원정, 토트넘 홈경기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강팀들을 상대하며 최대한의 승점을 확보하고 경쟁자들이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맨유는 빡빡한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데다 이미 최소 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 상황은 곧 레스터시티에게 큰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선발 명단에서 맨유가 주축 선수들을 거의 모두 제외하고 벤치 멤버들과 유스 선수들을 기용한 것이죠. 비록 레스터는 그들을 압도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2대1 승리를 따내기는 했는데 첼시 또한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기적의 승리,
리버풀마저 승리를 하며 격차를 벌리지 못했죠. 그리고 맞이한 37라운드 첼시전, 그야말로 승점 6점짜리 경기, 아니 한 시즌 전체를 걸고 하는 경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불과 며칠 앞서 펼쳐진 FA컵 결승전에서 이미 두 팀이 큰 대결을 펼쳤다는 것인데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올라가 있던 첼시를 상대로 레스터 시티가 승리하며 FA컵 우승! 기적의 동화 시즌2를 재현하며 분위기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앞둔 당시 승점은 레스터 시티가 66점, 첼시가 2점 차이, 리버풀이 3점 차이로 뒤를 쫓고 있었고, 분명 모든 상황은 레스터 시티에게 유리해 보였죠. 하지만 결과는 1대2 패배. 레스터 시티는 무조건 이기거나 절대로 지지는 말았어야 할 이 경기에서 패배하며 결국 최종전을 통해 3, 4위 자리가 정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8라운드 최종전인 토트넘전, 세 팀의 입장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첼시가 67점으로 3위, 그리고 레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66점인 상황. 레스터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리하고 두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상대인 토트넘도 올해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유로파리그 진출을 놓고 끝까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동기부여는 충분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이 예고되었습니다. 전반 17분, 토비 알더베이럴트가 페널티 박스에서 바디의 드리블 상황을 끊어내려던 것이 뒷발로 다리를 걸며 VAR을 통해 PK로 선언되었고, 팀의 운명이 걸린 긴장되는 상황에서 바디가 직접 침착하게 성공!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40분, 해리 케인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1이 된 상태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50분경, 이번에도 역시 주인공은 제이미 바디였습니다. 전반전에는 돌파를 시도하며 PK를 얻어냈다면 이번에는 특유의 뒷공간 침투 움직임으로 다빈손 산체스에게 파울을 얻어내며 다시 한번 PK를 얻어냈죠. 그리고 역시 직접 키커로 나서 같은 방향으로 PK를 성공!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는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레스터의 악몽은 75분부터 시작되었죠.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의 날카로운 킥이 슈마이켈 골키퍼의 자책골로 연결되며 동점을 허용했고, 85분에는 결국 가레스 베일에게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이때 어시스트를 기록한 해리 케인의 드리블 과정에서 손에 공이 맞는 상황이 있었는데 핸드볼이 선언되지 않으며 아쉬움을 남겼죠. 이어진 경기 종료 직전 95분에는 베일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스코어는 2대4. 레스터시티의 패배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리버풀은 최종전에서 승리하며 승점 69점을 확보, 3위까지 올라가며 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했고, 첼시는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하며 그대로 67점에 머물렀지만 레스터시티의 패배로 결국 4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레스터시티는 첼시의 패배로 인해 자력 진출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 5위로 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에 실패, 유로파리그 진출에 만족하게 되었죠. 두 시즌 연속으로 최종전에서 4위 확보에 실패한 레스터시티, 그리고 87년생으로 어느덧 베테랑이 된 제이미 바디. 이번 시즌에도 기록상으로 바디의 활약은 건재했지만 분명히 하락세가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의 오랜 아름다운 동행도 이제는 지난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분명히 짧을 것이고 점점 마무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황혼기를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수 없다는 것에 지난 두 시즌의 결과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5-16 시즌 리그 우승, 그리고 이번 시즌 FA컵 우승이라는 기적의 동화 두 편은 우리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고, 이 동행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